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수원 카페에서 직장인 주부 공시생 분께서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에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사회복지직과를 수료해서 2급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원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공부한 지도 오래되었고 워킹맘이라는 선뜻 도전하는 게 두렵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직장인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합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겁먹고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애들에게 좀 떳떳한 엄마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사회복지 공무원이요 사회복지직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직렬에 비해서는 컷이 보편적으로 다 낮은 편이에요.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교재 강의도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선은 메일 주소로 전과목 공부 방법, 계획, 그리고 직장인 분들을 위한 공부 계획 동영상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저는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직장인 아마 수험생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워킹맘이시잖아요. 이전에 합격하셨던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은요,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약간 시간이나 공간, 이런 거를 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분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일을 하면서 하루에 이 정도 공부 시간을 약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가사일 같은 거, 가정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주부 수험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가족 행사 같은 거 있는 경우. 그거는 사실 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가족 행사는 참여를 하거나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면 그 부분은 약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가족 행사로 인해 좀 고민이 많아지면은 집중하기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주부이시고 그리고 가족 행사는 뺄 수 없다면은 그거는 약간 좀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수험 스타일이 다들 다르듯이 강사분들도 강의하는 강의 스타일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직장인 수험생이라면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전업 수험생의 거의 한 3분의 1밖에 시간을 아마 잘 못 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 수험생분들에게는 약간 일반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수험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종종 저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들이 계세요. 그런 수험생분들에서 그런 수험생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수험생분들은 직장인인데 좀 빨리 붙을 수 있게 조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분들은 공부 시간이 워낙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여유 있게 좀 잡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단기의 기간을 잡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를 하면서도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진짜 진도도 못 나오고 너무 힘드네.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말했듯이 합리적으로 준비 기간을 약간 여유롭게 두고서 평일날은 최대한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힘들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주말을 거의 많이 활용해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간은 약간 여유롭게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때는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막 프리패스를 끊을 때 가격을 아끼려고 좀 저렴한 프리패스를 끊으려고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강사분들의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분들을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본인과 잘 맞는 강의면 상관없는데, 강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과 잘 맞지 않지만 프리패스가 저렴해가지고 그 강사분을 선택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제 스타 강사분들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A라는 선생님을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B라는 유명 강사분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 알면 알수록 B라는 강사분의 커리가 너무 좋고 교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강의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점수가 안 나오거나 막 시행착오를 하면 이거 강사가 안 맞나 해서 그때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조언을 드리자면, 공부를 하실 때는 합격을 위해서 과감하게 저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투자하면요, 자신과 잘 맞는 강사, 그리고 그분의 강의, 교재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선은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아마 그걸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중에 유명한 프리패스, 특히 평생 프리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가격이 비싼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시험을요 막 질질 끌면서 오랜 기간을 잡고 공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건 다들 다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이상적인 기간을 잡고서 그 안에 끝내야 하는 시험이에요. 비용적인 면보다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서 1년이라도 빨리 붙어야 하는 시험인 거죠. 만약에 가격적인 면을 생각해가지고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강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면은 수험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비용이 수십 배에 이제 다 앞으로 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가장 좋은 강사분들이 있는 프리패스를 끊되, 지금 전업 수험생이 아니라 직장인 수험생이니까 저는 좀 비싸더라도 그냥 평생 프리패스를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강사도 바꿀 수 있고 강의도 바꿀 수 있고 나중에 여차하면 과목도 바꿀 수 있잖아요.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 투자를 해가지고 1년이라도 더 빨리 합격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 퇴사를 하고서, 물론 힘든 결정이었겠죠, 전업 수험생이 돼가지고 공부 시간을 확보해가지고요. 그러면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전업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시간 못 쓰지만,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험 기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모든 직장인 수험생들이 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강의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강사분의 자신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해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용은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리패스나 강의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고 괜히 시행착오 하면은 그 비용은 이제 배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아마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수험생분들을 전 과목을 직접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봐야지 조금씩 그 과목에 대해서 틀이 잡히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되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기본서 기출 1, 2회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업 수험생도 아니고 진짜 시간을 얻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는 기출을 좀 해독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서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는 먼저 과목별로 강사분을 선택하세요. 잘 모르겠다. 그냥 시중에 가장 유명한 학원의 프리패스를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스타 강사분들 중에서 샘플 강의에 들어봐가지고 자신과 잘 맞는 강사분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도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출 해독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집안일 하고 육아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인분이 특히. 그래서 만약에 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과 사회복지 공무원을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저도 제 아내가 서울시 사회복지 지금 공무원 7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좋은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지금 아이를 뒀지만 육아휴직, 일반 이제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다른 이제 사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거나 하면은 경력이 단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육아휴직이 있는 게 상당히 큰 이점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자유로운 휴가인 것 같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휴가를 가려고 하면은 막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여행을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힘든 결정 분명히 하셨을 텐데 앞으로 공무원을 공부하면서 많은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계획 세워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직장인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에게 합격 후기나 그런 걸 적어가지고 알려주세요. 나도 힘들게 결정해서 공부해봤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똑같이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참고해봐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들도 공모에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합격 수기까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제로 합격생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합격 수기 쓰신 합격생분과 비슷한 이제 수험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합격 수기를 보고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합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공부를 하게 된다면 꾸준히 공부하셔서
꼭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